자, 이번 시간에는요, Vray 재질을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뭡니까? 이게 아니고요. 예, 다른 거 열어볼게요. 자, 이 상태였죠. 자, 이 상태로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합니까? 자, 여기에 이제 형광등 빛이 들어온다 해가지고 라이트를 설치했었죠, 저번 시간에. 자, 그럼 그 상태 그대로 이제 봤는데요. 자, 이 앞에 이제 구가 하나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뭐를 해요? Vray 재질들을 한번 써보자 이거죠. 자, 일단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이런 구를 만들었는데 이 구에다가 자, Vray 재질 중에 두 가지를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 두 가지만 하면 다 가능하거든요. 자, 그럼 어떤 게 가능할까요? 일단 빛을 내는 재질부터 해볼게요. 빛을 내는 재질은 자, Vray 탭에서 뭡니까? Vray 라이트 MT라고 합니다. 자, 빛을 내는 이유는 뭘까? 예, 말 그대로 자, 매입등이라든지 어떤 전광판 또는 저희 빛을 내는 거니까 뭐 네온 사인 같은 곳에 빛이 살짝 퍼지는 느낌이 있죠, 오브젝트에서. 그런 것들은 실제 라이트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오브젝트에서 빛을 발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이건데, 내가 사용하고 싶은 컬러를 넣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밝기를 자, 3 정도 줘볼게요. 기본 1이거든요. 그 렌더링을 걸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컬러로 빛을 발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밑에 그림자를 보게 되시면 푸른 느낌이 있죠. 자, 그래서 간단한 게요, 이게 딴 건 아니고, 자, 여러분들이 보실 때 내가 만들 게 노란색이다 그러면 노란색 넣어주고요, 빛을 발하는 것처럼 해주면 되겠죠. 보통은 흰색을 많이 넣습니다. 왜요? 자, 백열 전구가 아니고 LED 등이나 일반 형광등 같은 경우가 흰색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매입등 안에도 백열 전구를 껴주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재질을 표현하면 됩니다. 자, 얘는 이거 말고 설정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 밝기가 10 정도가 올라가 버리면요,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예, 주변에 영향을 많이 끼치겠죠. 자, 이렇게 하다 보면 Vray에서 에러가 나서요, 공기 중에 있는 것처럼 막 동글동글한 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여기에서 한 1에서 3 정도밖에 밝기를 올리지 않습니다. 자, 이게 바로 빛을 내는 재질, 조명기기에 넣는 재질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건요, 이제 Vray MTL이라고 하는 재질인데요, 빛을 내는 재질 외에 모든 재질을 표현할 때 쓰는 거죠. 자, 어떻게 사용합니까? 일단 자, 같습니다. 뭐랑 같을까요? 자, 일반 재질이랑 같습니다. 자, 디퓨즈가 같고요, 나머지 두 개 스페큘러 컬러와 앰비언트 컬러는 게 사라졌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 갖다가 만약에 내가 뭐 어떤 타일 재질을 만들겠다 그러면요, 자, 가서 예전에 받아놨던 타일 이미지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런 이미지들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옛날에 일반 재질에서 했을 때랑 비교를 해보자면, 얘를 만약에 무광 재질로 표현하겠다 그러면 뭡니까? 예전에 스피큘러 레벨과 글로시니스가 있던 곳에 뭐가 있습니까? 리플렉션과 리플렉트가 있는데요, 리플렉트란 반사,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검은색 칼라 부분이 바로 반사율이 됩니다. 예전에 배웠던 레이트레이스의 반사율 있죠, 그거와 스피큘러 레벨의 반사율, 광택의 반사율 정도가 합쳐진 상태인데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내장형입니까? 레이트레이스 효과가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재질에 썼던 레이트레이스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적용하면 경고가 뜹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밸류란 값이 설정 값인데요, 최대 값이 250인데 예, 내가 만약에 여기 갖다가 무광으로 표현하겠다 그러면 일반 재질의 최대값과 Vray 재질의 최대값의 차이는 4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무광일 때 우리가 10이라고 배웠거든요. 그거 나누기 4를 해서 3을 입력하면 바로 뭡니까? 무광의 반사율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무광의 반사율 입력해 놓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자, 밑에 가서 무광의 선명도를 줘야겠죠. 리플렉션 글로시니스가 뜻이 뭡니까?
반사되는 물체의 선명도란 뜻입니다. 여기를 갖다가 몇부터 몇까지 0.1부터 0.5 사이까지를 무광의 뭡니까? 선명도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0.1만 주더라도 0.5하고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자, 일을 할 때는 항상 무광이라고 하는 노출 콘크리트, 면티, 천재질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뭡니까? 0.1로 표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유광은 어떠냐 이거죠. 유광은 범위가요 10에서부터 한 40 정도까지, 딱 맞는 건 아니지만 요 정도까지의 숫자를 넣고요. 자, 이렇게 넣게 되면 40을 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뭐 반사가 느껴지진 않는데요. 원래 기초값이 1이었잖아요. 자, 이렇게 반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우리가 이제 타일 재질할 때 이렇게 반사율이 선명해도 되겠지만 조금 뭡니까? 반사의 선명도가 떨어진다? 물체의 반사되는 선명도가 떨어진다 그러면 유광의 범위는 0.6부터 0.7, 물론 0.05 단위로 설정을 하겠습니다만은 0.8, 0.9 이런 식으로 선명도에 따라서 바뀌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놓고 그냥 이대로 만들게 되면 이거는 자, 유광 뭡니까? 타일 시트지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뭘로 제대로 유광으로 표현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범프를 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인스턴스로 범프 넣으면 이런 유광 재질이 나타납니다. 자, 근데 여기 설정이 하나 더 있는 게 하이라이트 글로시스라는 게 있어요. 하이라이트 글로시스는 뭡니까? L자를 눌러서 풀어준 다음에요, 여기를 0.9로 똑같이 주면 아까랑 같은 퀄리티의 뭡니까? 광택이 일어난다면 0.8을 하게 되면 좀 더 넓어지고 빛이 반사가 좀 강해진다는 느낌, 좀 광택이 많이 난다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여기선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반사의 정도와 뭡니까? 반사의 선명도가 광택의 선명도냐 반사 오브젝트의 선명도냐에 따라서 이 L자를 켤 때가 있고 안 켤 때가 있지만 무광일 땐 필요가 없어요. 유광일 때만 이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유광일 때만 여기에다가 실제 반사 오브젝트 반사의 선명도랑 자, 광택의 선명도를 따로 줄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0.75 하면은 방금 전보다 더 넓으면서 범위는 좀 더 강한 느낌이 나고요. 자, 0.7 정도 주면 더 밝아지면서 더 넓어진 느낌이 나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잘 조합을 해서 쓰다 보면요, 자기가 원하는 설정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밑에 있는 뭐 리플렉션 글러시스도 0.8로 했어요. 자, 그리고 위에는 0.7, 두 개는 다를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본인이 표현하기에 따라서. 근데 그 밑에 보면 섭디바이스라는 게 있는데, 섭디바이스는 언제 해주는 거냐면요, 유광일 때 리플렉션 글러시스가 몇입니까? 0.6에서부터 1까지 바로 뭐예요? 자, 유광일시. 자, 표면에 때가 끼는 경우가 있어요. 자글자글하게. 여기서는 이미지가 들어 잘 안 보이는데 이런 때는 무조건 50이나 30 정도를 주시면 표면에 자글자글하게 끼는 뭡니까? 이글거림이 사라지게 된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꼭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이미지가 들어갔을 땐 잘 티가 안 나니까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칼라 부분에 뭐가 들어갑니까? 요렇게.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내가 단색으로 표현했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했을 때는 제가 많이 범프를 꺼볼게요. 이렇게. 자, 표면에 만약에 여기를 0을 준다면, 섭디바이스를 0을 준다면, 자, 이글거리는 게 보이시죠? 여기를 몇으로? 자, 20 주면은 줄어들고 30 주면 더 줄어들고요, 50 주면 거의 없어지죠. 이런 의미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유광은 범위가 있죠. 있는데 일단 이런 식으로 한 10에서 40 정도인데 광택이 셀 때 또는 유광일 때 내가 선명도를 0.6에서 1까지 사이 1은 상관이 없는데 0.9 정도까지가 이렇게 때가 깨는 게 느껴집니다. 그럴 시에 뭡니까? 이걸 선택해 주면 되겠죠. 올려주면.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유광의 설정인데,
문제는 그 이외의 재질을 만들 때 문제가 되겠죠. 어떤 재질이요? 유리와 물을 할 때 문제가 되겠죠. 자, 유리는 반사율이 어떻게 돼요? 유리는 자, 반사율이 전체의 20%이기 때문에 80%는 빛이 투과한다 이거예요, 유리는. 그래서 자, 참, 그리고 아까 안 해본 게 거울은 반사율 100%의 뭡니까? 선명도 100%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거울은 자, 반사율 100%, 그렇죠? 예, 반사율 100% 줍니다. 자, 이렇게 더블 클릭할게요. 반사율 100%에 자, 선명도 1을 주게 되면 이게 거울이 되겠죠. 선명도도 높고 뭡니까? 반사율도 높다는 얘기니까요. 자, 그럼 여기에서 유리 재질을 만들어 보면요, 유리 재질은 간단해요. VLA MTL을 똑같이 줬는데요. 자, 아까는 유광의 범위가 40 정도까지라 했잖아요. 그러면 거울 이제 유리의 반사율이나 물의 반사율은 50에서 100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떤 경우에 100까지 올라가는지 볼게요. 유리는 반사하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리프렉트, 투명도예요. 투명도가 완전 투명이면 자, 이게 유리나 물이 되겠죠. 자,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 유리일까요? 물일까요? 유리입니다. 이유는 IOR 값이 인덱스 오브 리프렉션이라고 해서 굴절 유리란 뜻입니다. 자, 굴절률이 1.6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1.5에서 대략 한 1.7까지를 유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균값을 그냥 이대로 놔두면 얘는 유리 재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테리어 할 때 또는 뭐 할 때 완전 투명한 유리 만들 때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 물은 1.33이라고 하면 물이 되고요. 그래서 이 두 개만 알면 됩니다. 왜 회사에 쓰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물도 거의 안 써요. 그래서 1.6이면 일반적인 물의 평균값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반투명 유리를 만들 때는 어떻게 하느냐? 반투명 유리는 반사율은 이제 투명도는 반투명하니까 절반값인 127 정도를 주고요. 그럼 반투명하고 내가 원하는 컬러를 주고요. 컬러가 있는 유리일 테니까. 그리고 뭡니까? 반사율은 100 가까이까지 올립니다. 이유는요, 덜 투명한 만큼 더 반사한다는 뜻이니까 이 반사율과 자, 투명도는 반비례입니다. 왜요? 덜 투명한 만큼 유광인 유리는 반사율이 올라가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유광의 반사의 범위는 몇이다? 거기 거울에 유리죠. 유리의 반사율은 5에서 100인 이유, 50에서 100인 이유가 덜 투명할수록 올라가기 때문이죠, 반사율이. 자, 그리고 밑에 있는 이 글로치니스라는 값은 이건 뭐예요? 자, 유리는 유리인데 조금 투과가 덜 되는 유리 있죠. 그러니까 반투명 유리라는 게 아니고 안에 안개 낀 것처럼 뿌연 유리는 위에가 대략 0.85 정도에 밑에 섭디비전은 50 주시고요. 그리고 뭡니까? 여기 밑에도 위에랑 똑같이 0.85에 자, 섭디바이스도 여기 있죠. 섭디바이스도 50 주면 이게 약간 뿌연 유리입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간단하죠. 뒤에 보이는 물체도 어때요? 자, 뿌옇게 보이죠. 그리고 반사되는 물체도 안개 유리는 거의 또렷하게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같이 설정하면 약간 뭡니까? 불투명하고 안에가 안개 낀 느낌? 그런 유리를 표현할 수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까지만 알면요, 웬만한 재질은 다 표현이 가능하다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 배운 건 뭐까지 배웠습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예요? VLA MTL, VLA 라이트 MTL까지 배워봤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